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보여주는 최고의 책 하트 오브 비즈니스를 가지고 여러분의 연봉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하니까 솔깃하죠? 네. 예. 그러니까 연봉을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이게 주변을 보면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승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승진 아니면 이직. 네. 보통 이 두 가지가 연봉을 끌어올리는 가장 네. 흔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오늘은 한번 승진을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그러면 승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역시 이제 많이들 언급하시겠지만 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외예요, 오히려. 아, 그래요? 왜 승진하려면 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실력은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승진하면 자연스럽게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그죠. 사람을 네. 관리?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네. 뭐 승진하면 과장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 밑에 이제 후임들, 대리, 사원들을 이끌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런 시스템이 꼭 최선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실력은 있는데 사람들 대하고 사람 관리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한다. 난 좀 리더십이 부족하다. 전 이런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자기 일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연봉은 높여주되 굳이 이런 분을 관리자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나? 관리자가 안 돼도 승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진짜 좋다. 그쵸.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의 99%는 아직도 승진을 하면 그쵸. 관리자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니까. 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진을 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왜 이제 꼰대 상사 이런 얘기 나오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학습이 안 된 채로 리더가 되는. 그렇죠. 또 리더십이란 게 어디서 네. 배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리더십을 모르는데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꼰대 소리도 듣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리더십에 대해 오늘 공부를 알려주실 건데 네.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사실 리더십에 대해 알려주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책은 아예 제목에 이제 리더십 딱 박아놓고 리더십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보세요. 이런 책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솔직히 어렵지 않게 물론 책을 잘 보신다면 사실 또 유튜브로도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도 맞아. 많아서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맹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요걸 알려주는 책은 많아도 앞으로 리더십이 어떤 트렌드로 나아갈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책은 전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십, 부동산 트렌드 이런 것도 아니고 리더십에도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트렌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혜진님이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원래 부동산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이런 쪽이 뜰 때도 있고 이런 건물이 뜰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리더십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한 2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이제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장인이니까 도제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이제 제자를 두고서는 제자를 옆에서 보면서 아니야 거기선 요렇게 해야 돼. 여기선 요렇게 해야 돼. 자기 실력을 복제시켜놔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실력을 복제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일이 간섭하면서 이제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가 오히려 200년 전에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 이런 리더분들 있으면 문소리 딱 듣잖아요. 예. 꼰대? 그렇죠. 딱 꼰대죠. 이거 막, 야, 우리 부장님은 모니터 뒤에 서가지고 나를 24시간 감시해 막 이러면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리더십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변화하는 트렌드, 특히 앞으로 어떤 리더십 트렌드가 미래를 지배할 것인가.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하트 오브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분은 어떤 이력이 있으시길래 그 미래 리더십을 감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감히 이 책을 보고 이 책에서 미래 리더십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이 위베르 졸리라는 프랑스 출신의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베스트바이라는 유통업체에서 최고 경영자 CEO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2년에 베스트바이에 이제 CEO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베스트바이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였는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무슨 뭐 새로운 사업 루트를 개발하거나 뭐 신성장 사업 뭐 이런 걸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 하던 거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오,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 문화를 회사에 정착시켜서 망해가던 회사를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 세팅이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뭐 사업 구조나 이런 게 크게 변한 게 그렇죠. 없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스트바이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전자제품 유통 매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인데 그럼 얘네가 이제 그걸 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걸 팔아서는 답이 없다. 다른 걸 팔겠다 그래갖고 뭐 석유를 팔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회사를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베스트바이는 전자제품 유통 매장이고 오프라인 매장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을 바꿈으로써 회사를 부활시켰는데 즉 리더십으로 회사를 바꾼 거거든요. 회사를 부활시킨 거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리더십 하나가 회사를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러면은 이 위베르 졸리가 보여줬던 이 리더십이야말로 앞으로 미래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 그럼 책에서 어떤 리더십을 말하는지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을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요 세 가지를 꼭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꿈을 연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약함을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최대한 낮은 직급까지 결정에 참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뭐 민주적인 리더십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인데 1번, 2번 꿈 연결, 약함 격려 이게 좀 생소하죠, 그렇죠? 특히 뭐 꿈과 꿈을 무슨 꿈을 연결하는 싶기도 하고 약함을 격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수긍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꿈과 꿈을 연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핵심 키워드가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더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죠. 그렇죠. 저번에 이제 혜진님하고 촬영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주인의식을 강요하는 걸로는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반발심만 그렇죠.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으로 이제 하트오 비즈니스에서는 꿈과 꿈을 연결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꿈을 연결하냐면 직원의 꿈과 회사의 꿈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도 사람이니까 자기만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이 회사의 목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동기부여를 끌어낼 수 있다. 예시 혹시 있을까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쵸. 이게 이제 하트오 비즈니스의 그 있네요. 예시가 그쵸. 이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할 거면 그런 예시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트오 비즈니스 193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곳을 여기서 나는 이제 저자분 위베르 졸리신데 나는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사우스베이 매장이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다른 매장이 사우스베이 매장에서 배울 만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알고 보니 그 매장이 인상적인 성공을 거둔 주된 이유는 당신의 꿈은 뭔가요? 라는 제이슨의 간단한 질문과 여기서 이 제이슨이 그 사우스베이 매장에서 그 뛰어난 성과를 올렸던 리더분이십니다. 제이슨의 간단한 질문과 각 직원의 대답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이었다. 각 팀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냄으로써 제이슨은 그들을 진정으로 서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천재성은 각 직원의 꿈을 회사의 목적에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회사의 꿈과 직원의 꿈을 연결한다. 말로는 좋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맞아. 이 어떻게 할 거냐를 제이슨이란 분이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이슨은 한 판매 직원의 꿈이 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근본적으로 그 여직원을 움직인 원동력은 독립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계속 휴대폰 부서에서 시간제로 근무했다면 아마 자기 집을 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그녀가 관리직 직원이 되는 계획을 짰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자리로 승진을 하려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까? 그는 그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매니저와 팀원들의 도움 덕에 그 젊은 여직원은 자신감을 갖고 성장했고 자기 팀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일조했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전산부서 책임자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앉았고 결국 자기 아파트를 갖게 되어 꿈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여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 판매 부서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꿈이 내 집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트타임에서 받는 봉급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봉급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럼 승진하셔야 된다. 어떻게 승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을 보통 다른 회사라면 그럴 거예요. 승진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승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갖고 승진할 때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서는 딱 공석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딱 꽂아주는 이런 것까지. 근데 그냥 꽂아준 게 아니죠. 거기까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역량을 또 개발하는 것도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원을 도와주는 회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제가 뭐 사회에 기여하는 뭔가를 책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고 회사도 그런 꿈이 있으면 연결되면 좋겠다. 단순히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방금 같은 사례는 연봉을 올려주고 승진 관련된 얘기니까 어느 회사든 리더가 맘만 먹으면 좀 해볼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리더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생각보다 많이 끼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냥 자리가 났을 때 승진을 바로 시켜준 게 아니라 거기까지 필요한 역량 교육까지.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그걸 도와주라고 또 권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왔잖아요. 이런 게 진짜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저희 회사도 꿈을 물어보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이게 또 우리 회사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상상스퀘어에서 면접을 볼 때 항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회사 일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야망이 무엇이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직원의 꿈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물론 이제 직원의 꿈과 회사의 목적이 연결되면 좋지만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결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보인다면은 연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직원의 야망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연결을 하죠. 그래서 면접 때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또 이제 또 신입 오리엔테이션 때 저희가 또 개인의 갈망 영역과 고용 영역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초생산성이 나오는데. 네, 초생산성이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기왕이면 갈망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좋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야망과 갈망을 회사 일과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냥 동기부여가 뿜뿜하는. 엄청 뿜뿜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미래의 리더는 직원의 꿈과 회사의 꿈을 연결시켜서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게 한다. 이게 이제 미래의 리더십 트렌드 1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약함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그쵸. 약함을 격려하라는 게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약함이 드러나면 바로 이렇게 잡아먹히는 목을 물어뜯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텐데 네. 이게 이제 약함이 필요한 이유가 네. 뭐냐면은 신뢰와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관계는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때만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신뢰가 없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쵸. 뭘 하기가 두려워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의 창의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회의 때 발언을 하면은 제가 이제 발언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뭐야 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막 이러거나 생각이 있는 거니 좀 생각 좀 하고 얘기 막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두려움이 있으면 참여도를 막고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안전하다는 신호가 필요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다. 나아가서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싹 트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이 좀 실력이 있을 때 그런 신호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실력이 있을 때 이제 약함을 드러내는 또는 안전하다는 신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심화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도 드러내야 돼요.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냐? 그래야 실력을 개선할 수 있죠. 더 나은 실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냐면 그 리더 입장에서는 그걸 간파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게 단순히 징징거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을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을 받기 위함인지 그것도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더 이제 나아가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리더십에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잘 못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피드백으로 삼아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설령 처음에는 징징거리려고 얘기를 한 건데도 그 사람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정말 징징거리는 하소연으로 끝나게 돼버리면 그러면 약한 면을 드러낸 게 사실상 뭐 어떤 조직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되게 이런 건 진짜 좀 심화적인 이야기고 좀 어려운 거예요. 예. 하지만 사실 이런 것도 리더가 할 수 있어야 되긴 하죠. 그런데 이게 되려면 조금 더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약한 면을 드러내야죠. 그래야지 피드백도 되고 개선도 되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려고 해요. 여기서 팀워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한 공간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약한 면을 드러내고 그런 약한 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관계와 신뢰와 팀워크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 약함을 드러냈더니 그것들이 막 엮여가지고 결국 팀 자체를 강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분 계시거든요.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약함은 인간관계를 하나로 붙여주는 풀과 같다. 그래서 이제 약함이라는 게 약함이 있으면 인간과 인간이 사이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 풀 역할을 한다. 이게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약함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붙여주는 풀이 되느냐? 예시를 한번 드려야 하는데 물론 하트 오브 비즈니스 책에도 좋은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에 관한.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례가 또 있어가지고 요걸 설명해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상상스퀘어에서 운영하는 단톡방 사례가 있어요. 네, 저희 상상스퀘어가 그 PDS 다이어리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큐베이션 무료 독서 모임 단톡방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톡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한 면을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싱큐베이션 단톡방은 기수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 3기 끝나면 4기가 시작하고 4기 끝나면 5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수가 시작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말하기도 쭈뼛쭈뼛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때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죠. 리더가 먼저 약함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사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더가 뭐 이렇게 리더다운 면모를 보여주려면 나 우리 리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난 면을 강조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참여가 떨어져요. 왜냐? 여기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봐. 난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앞장서서 리더가 약한 면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약한 면을 이렇게 기꺼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약한 면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약한 면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끈끈한 커뮤니티가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리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특히 리더가 솔선수범하면 더 효과적인 거죠.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딱 생각나는 게 저희 화영 PD님이 계시잖아요. 네. 화영 PD님이 알려준 얘기가 PDS에서 그룹장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달리기를 엄청 열심히 해서 지쳐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도 오늘 겨우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PD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시니 저도 한번 뛸 용기가 생겼어요. 이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되게 딱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의아한데 오히려 약한 면을 드러내니까 상대방한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약한 면이 인간관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 번째, 최대한 낮은 직급까지 결정에 참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에서 중요한데요. 하나는 자율성이고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일단 자율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율성이란 게 사람한테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또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 만족감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자율성이란 뭐냐?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율성이거든요. 요걸 이제 직장 용어로 조금 바꾼다면은 통제권
내지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게 이제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핫도그 비즈니스에서는 이 재량권을 최대한 낮은 직급까지 줄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떤 고객 상담을 하는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다 매뉴얼대로만 하고 매뉴얼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이제 상급자한테 물어보고 와야 된다 그래서 또 시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만만 쌓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직원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딱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내가 스스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 덕분에 고객이 기쁘게 됐구나 라는 걸 알면 또 만족감을 느끼고요. 이래저래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매뉴얼이 있는 이유는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칫 이제 실수해서 오히려 안 좋은 방향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매뉴얼로 정하고 요럴 때는 요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의 CEO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주고 맞아.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회수하느냐.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CEO 분들이 이제 머리 빠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리더십 덕목이 뭐 얼마나 있겠어 했는데 따져보고, 디테일하게 따지니까 디테일하게 따져고 들어가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요건 조금 심화적인 얘기고 그 전에 어쨌든 자율성을 부과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너무 자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한테 아예 자율적으로 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매뉴얼대로만 해.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그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요렇게 이제 재량권을 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최대한 낮은 직급까지 결정에 참여시켜라. 낮은 직급의 사람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면 본인이 자율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율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저희 회사가 또 떠오르네요. 또 이게 혜진님이 설명은 저한테 다 떠넘기는 것 같은데 은근히 이제 회사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 또 이제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또 회의가 엄청 격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저희 회의를 보면 딱 그 한마디 딱 떠오르죠. 계급장 떼고 붙는다. 맞아요. 예, 진짜. 진짜 대표님한테도 빡빡 우기고 예, 그런 모습들이 진짜 회의 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랄까 위에서 이제 상명하달식으로 이렇게 회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회의에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각자의 관점이 결합되니까. 그렇죠. 요거죠. 요게 다양성하고 연결되는데 요런 말이 있어요. 서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원급 분들은 임원급의 시야로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안 보이느냐? 말단 직원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이죠. 또 반대로 말단 직원은 말단 직원의 시야로만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임원급의 사고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 그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죠? 윗선. 그렇죠. 윗선들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선들의 시선에서만 보게 되고 아래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윗선에서 뭘 이렇게 정해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일선에서 이제 이거대로 하면 망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항의가 올라오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의사결정에 가능한 한 모든 직급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윗선의 시각도 포함이 되고 아랫선의 시각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서 더 창의적이고 더 효과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심화적인 게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인원을 참여시키고 어디서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그거를 참여시킬 때 어느 선까지 참여를 시키고 그 인원은 또 몇 명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더 어려운 거 말씀드릴까요?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직원 휴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거면은 정말 그러면 무슨 노조위원장부터 해갖고 정말 모든 직원이 휴가 일수를 정한다. 이러면 정말 모든 직원의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정수기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하자고 전 사원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결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맞아.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면 의사결정 과정이 되게 지체되고 그러면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여러분 상황과 맥락을 따져봐야 되는 게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리더라면 그런 거 없고 이제 CEO의 지시대로 탁탁탁 업무를 진행시키는 사람은 독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독재자가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하트 오브 비즈니스를 쓰신 위베르 졸리 이 작가분도 베스트바이의 처음 CEO로 들어오셨을 때는 약간 독재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왜냐 그때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그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고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독재자처럼 딱 명령을 하달해서 딱 이거 해주세요 하고 팍팍팍 일을 진행시켰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망하는 기로에서 벗어나고 조직이 안정되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독재자에서 리더로 이제 또 탈바꿈을 하신 거죠. 사람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설령 시간이 더 들지라도 그게 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래의 리더십 트렌드 3가지. 네. 첫 번째, 꿈과 꿈을 연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라. 네, 요거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는 그런 리더가 되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약함을 격려하는 리더가 되어라. 네, 요거는 이제 조직의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서 팀워크를 만드는 리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최대한 낮은 직급까지 결정에 참여시켜라. 네, 요게 이제 직원들에게 자율성과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트 오브 비즈니스를 읽어보시면은 미래의 리더십 트렌드가 뭔지 알게 되실 거라고 보고 저는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3가지 외에 또 다른 미래의 리더십 트렌드를 또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론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런 리더가 잘 나갈 거다라는 걸 파악하셔서 저는 그런 리더십 역량을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미래에 자신이 리더가 될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딱 거머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하트 오브 비즈니스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